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은 또 어제에 이어서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배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해라는 것은 대상자가 아무런 계획도 목적지도 없이 돌아다니는 행동을 말하는 걸로써 대다수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배해로 인해서 낙상이라든지 신체적 손상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을 보시면 이 치매 대상자가 초조한 표정으로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 곧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신체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한 집안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줘서 시간과 장소, 진압력이겠죠. 예. 그래서 현실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치매 대상자가 활기차게 활동하고 바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안전한 환경에서 조성을 하고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해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은 관련 기관에 미리 협조를 구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배해 원인을 보면은 대상자들은 보통 기억력 상실이라든지 시간과 방향 감각이라든지 그걸로 방향 감각 같은 것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혼란이라든지 정서적인 불안과 아니면은 배고픔 같은 기본적인 욕구, 신체적 욕구 같은 것을 표현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니면 화장실을 찾지 못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에도 배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상자 배해하는 원인이 신체적 욕구나 이런 것들로 인한 것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돕는 방법을 보시면 낙상 방지를 위해서 안전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준다. 아까 배고픔이라든지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것들인지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상자에게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서 배해 증상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집안에서 될 수 있으면 집안에서 배해 코스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가 친분증을 소지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실종된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라도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그 이름표를 대상자 옷에 꿰매놓는다든지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배해 예방을 위해서 현관문이나 출입문에 배를 달아놓아서 대상자가 출입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창문 같은 경우는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을 문을 잠궈 놓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이든지 크게 틀지 않도록 하고, 집안을 너무 어둡지 않도록, 그리고 낮 시간 동안은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해서 에너지 소모하기 위해서 야간에 배해 증상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 청소라든지 산책이나 목욕, 건설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거나 쇼핑하는 것들은 활력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도 대상자들한테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죠. 그리고 아니면은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가족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실감이라든지 욕구와 관련된 배해일 때는 치매 대상자 주변에 친숙한 물건이나 그런 물건 같은 걸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가족이라든지 다가 등을 함께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심이나 망상, 환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 대상자들이 상대방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상태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생각이나 마음 같은 걸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망상 같은 것은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는 잘못된 고정된 믿음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환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환각입니다. 그리고 망상 중에서도 도덕망상이라든지 의심망상 같은 것이 대상자들한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기본 원칙을 보시면 감정을, 대상자에 대해서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가 좋고요.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부정한다든지 아니라고 다투지 말고 부정하거나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귓속말을 요양보호사들이라든지 다른 치매 대상자 앞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의심이나 행동, 치매 대상자 잃어버렸다 의심한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말투를 사용하면 안 되고 또 귓속말도 하지 않도록 주위 동료들한테 귓속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다고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물건을 찾은 경우에는 대상자를 비난하거나 훈계하지 않고요. 물건을 발견했을 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해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대상자들에게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서 현실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치매 대상자가 다른 것에 신경을 쓰도록 계속 관심을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에게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치매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려 한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돕는 방법을 보시면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거나 하지 말고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동일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경우에는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고 잃어버렸다고 주장할 때 대상자가 물건을 찾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가 물건을 두는 장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파악해 놓고 그리고 도둑망상으로 인해서 치매 대상자가 방을 지킨다고 방 안에 있기를 고집하면은 위험하지 않는 범위에서 방 안에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라든지 함께 부르고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망상이 심한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그 다음에 간호사 등에게 알리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파괴적 행동은 보시면 특징은 보통 파괴적 행동은 울고 분통을 터뜨린다든지 아니면 욕설을 하고 때리고 물고 침을 뱉고 주먹을 치는 등의 신체적 폭력을 나타나는 것이 신체적 폭력을 보이는 것이 파괴적 행동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특징을 보시면 보통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오래 지속되지도 않고 초기에 분노,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파괴적 행동이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중지하고요. 그리고 난폭한 행동은 질병 초기에 나타나서 수개월 내에 사라진다는 것이 이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의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보통 파괴적 행동 반응을 유발하는 사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하도록 활동을 구성하고 대상자가 자신의 활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치매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의사결정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가 혼돈하지 않도록 한 번에 한 가지씩 제시하고 그리고 단순한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말은 다른 형태로 설명하지 말고 같은 말로 반복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천천히 치매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진정된 후에는 왜 그랬는지 질문을 하거나 이상 행동에 대해서 상기시키도록 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행동이 치매 대상자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라면 활동을 중지시키고 그리고 가능한 다른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체 언어는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 억압한다는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치매 파괴적 행동은 대상자들이 고질스러움이나 심술을 부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치매에 의한 증상임을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돕는 방법을 보시면 이상 행동 반응을 보이면은 질문하거나 일을 시키는 등을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온화하게 이야기하고 치매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움직여서 대상자가 놀라게 하지 말고 천천히 안정된 태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에 대해서 자상하게 반복 설명하고, 그리고 신체적인 요양보호 기술을 적용할 때마다 도와주는 행동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가 끊임없이 난폭한 발작을 하지 않는 한은 신체적 구성을 사용하지 않고요. 구속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신체의 일부만 구속하고 구속한 후에도 공격적인 행동이 사라질 때까지 접촉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파괴적 행동에 대한 우리가 대처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석양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21번을 보시면 골다공증 위험 요인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네.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카페인의 과다 섭취, 위험 요인이니까 과다 섭취, 일광욕, 칼슘 섭취, 체중 부하 운동,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 치료. 우리 골다공증이 생기는 원인을 보면은 어떤 것입니까? 뼈 세포가 상실되죠. 그래서 골밀도가 낮아져서 골절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입니다. 관련 요인을 보면은 보통 폐경기 여성이라든지 호르몬 부족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고요. 골격이 약하고 저체중일 때 나타날 수 있고, 영양 흡수 장애라든지 칼슘 섭취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흡연이나 음주, 카페인의 과다 섭취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위험 요인으로는 카페인의 과다 섭취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일광욕을 해서 비타민 D 같은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칼슘 섭취 같은 것도 하고요. 칼슘 섭취를 하려면 우유 같은 게 좋겠죠. 우유에는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으면 비타민 D랑 같이 섭취를 하게 되면 칼슘 섭취가 더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우유에 비타민 D가 함유된 것을 한 우유를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체중 부하 운동으로는 그냥 스트레칭도 있지만 그 다음에 산책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너무 골다공증이 심하다 그럼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안압 상승으로 인해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저하될 수 있는 질환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이제 결막염 같은 경우는 보통 어디에서 수영장이나 이런 데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백내장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수정체가 동공이 백색이 혼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보인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녹내장이 안압의 상승으로 인해서 시신경이 손상돼서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망막박리는 녹내장으로 인해서 망막이 박리된다든지, 황반 변성 같은 경우는 노화로 인해서 황반에 발생하는 황반에 발생해서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퇴행성 질환이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글자가 휘어져 보인다든지 시력 저하 같은 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 손상이 시력이 저하될 수 있는 질환은 녹내장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청골 부위에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넛 모양의 쿠션을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욕창의 단계는 보통 4단계까지 있는데, 가장 이제 여기에서 도넛 모양의 쿠션 같은 걸 제한하는 이유는 보면은 체위 변경이 어려움을 주므로, 두 번째는 배설물 처리에 어려움으로, 피부의 건조함을 증가함으로, 청골 부위의 혈액순환의 저하로, 옷을 갈아입히기 어려움으로. 보통 청골 부위의 도넛 베개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 이유는 압박 부위의 순환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청골 부위의 도넛을 사용하게 되면 안 됩니다. 욕창이 생겼을 때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욕창 치료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매일 피부 상태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2시간에 한 번씩 자세를 교체해 주는 게 좋고, 만약에 휠체어에 앉아 있다고 하거나 소파에 앉아 있다면 1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젖은 침대 시트 같은 거 바로 교환하고,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사용해서 씻고 말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침대 시트 같은 거 주름이 없도록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끼워서 마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당뇨병 관리
대한 설명인데요. 네, 보시면 당뇨병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고지방 시계를 섭취한다. 안 되죠. 인슐린 주사액을 구강으로 복용한다. 인슐린 같은 경우는 보통 반드시 주사로 맞아야 되는데 피하 주사로 맞아야 합니다. 감염이 있는 경우는 저혈당에 대비한다. 감염이 있는 것은 고혈당이 될 수 있고요.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하고 활동량이 증가할 경우 고혈당을 대비하는 거. 활동량이 증가하면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기 때문에 지방을 탄수화물을 분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혈당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보통 식후 1시간이나 30분이나 1시간경에 시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보통 혈당이 식후에는 30분이나 1시간경에 혈당이 오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해주는 게 좋겠죠. 네. 그 다음에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선망. 우리 선망은 보통 뜻이 뭐냐면 의식 장애로 인해서 인지 기능의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간 내지 수일에 갑자기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만성질환이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의식 수준의 변화가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의력 감퇴라든지, 그리고 인지장애나 초적, 편집망상이라든지 정서 불안정, 진압력 장애, 신체 생리적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때 해줄 수 있는 증상을 보시면 여기 만성질환이 아니라 급성질환이고요. 주의력이 상승하는 게 주의력이 감소하고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이거 맞겠네요. 의식 수준의 변화가 없는 게 아니고 의식 수준의 변화가 있고요. 신체 생리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증상이 나타난다. 갑자기 나타나. 이게 답이겠네요. 네. 오늘도 5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5문제 정도나 한 10문제 정도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